오늘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크게 줄어들었고 매출 원가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단위당 생산 비용이 늘어났던 거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되면서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적자를 기록한 원인으로 2분기까지 가장 언급되었던 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었습니다. 188억 원을 인식했는데 사실 이번 분기에는 이걸로 핑계를 대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걸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24억 원입니다. 그래서 2분기 때까지의 반응은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반영했는데도 그나마 작게나마 39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구나라는 반응이었던 건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반영했다라고 하기에는 이걸 제외해 놓고 보더라도 마이너스 224억 원이다. 그래서 저는 작년 4분기부터 1, 2, 3분기 중에서 3분기의 실적이 최악인 것 같습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란 게 뭐냐면요. 한때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급등을 했을 때 이때 이 구간에 매입해뒀던 원자재, 즉 재고인 거죠. 이때 개당 100원에 매입을 해놓고 냉장고에 쌓아뒀는데 지금 30원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회전율이 매우 높고 재고가 쌓일 틈이 없이 계속 주문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나 평가 환입 등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회전율이 낮아진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에 쌓아두었던 비싼 원자재 비용들이 장부상에 손실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기록이 되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하락한 분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회사의 주머니에서 바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100원에 샀던 주식이 30원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70을 그냥 장부상에 기록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평가 손실로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지표 자체가 환입이 되게 됩니다. 오히려 플러스로 다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물론 매출액을 증가시켜서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이긴 하나 그 부수적인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두 개가 있었는데 리튬 가격 하락한 것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것을 반영한 건데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히려 지금 다시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환율 자체가 크게 영향을 주진 못했어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가동률이 감소를 했고 매출량 감소했고 이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훼손이 되었다. 현재로서는 고객사의 수요 회복 지연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재고 회전율이 낮은 리튬, 리사이클 원재료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상당한 수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여전히 4분기까지도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영역 안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4분기가 3분기보다는 약간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4분기 또한 3분기와 크게 다르게 엄청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회사에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보수적으로 평가 손실을 매입해둔 고가의 원재료가 소진됨에 따라서 내년 수요 개선이 되거나 가동률 및 판매량 회복이 되었을 땐 역으로 충당금이 환입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렸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어떻게 보면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시면 리튬 가격이 올해 중순쯤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또 10월 달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지표는 탄산 리튬이긴 한데 얘와 사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하이드로, 수산화 리튬의 가격 추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동률이 증가해야 되고 판매량도 증가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외에 부수적인 요건으로는 리튬 가격의 반등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반등을 좀 막고 있는 원인으로 봤을 때 사실 리튬 가격 반등하려면 두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과잉 공급되고 있는 물량들이 줄어들거나 있는데 이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쪽이 좀 막대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가 몇몇 공장들이 셧다운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미국에서도 리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리튬이 과하게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수요 과잉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폭발적인 리튬 가격의 반등이 없더라도 이 안에서의 마진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회사가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또한 가동률을 증가시키고 고객사를 더 확보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의 내용들이 다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 전기차 탄소 배출 규제 강화된다. 북미 지역 주요 공격사의 신규 가동으로 인해서 제품 판매량이 증가할 걸 전망된다. 그래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2월 재고 소진이 될 것이다. 뭐 금리나 추세에 따른 구매력 회복이 될 것이다. 뭐 등등 이러한 뭐 기대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고 회사 측에서 본격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좀 부재한 상태입니다. 현재 최소 두세 곳의 OEM향 물량 수주를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데 이 대상자가 누군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뭐 추후에 공개가 될 수도 있겠고 캐펙스 규모를 2027년도 원래 1조 5천억 원에서 1조 원 내외로 축소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코스피 이전 상장 일정. 저도 8월 달과 9월 달에 다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주담과 전화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딱 2번 전화를 해봤는데 이때 당시에 뭐 에코프로 BM이 9월에 신청한다 8월에 신청한다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 계속 연기가 되면서 저는 이 딜레이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에코프로 글로벌과의 합병이었고 두 번째가 연구체 발행 절차였습니다. 요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데 요것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다라고 하고 11월 내에 이전 상장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 내용은 아마 뉴스로 나올 겁니다. 혹은 궁금하시다면 그냥 가끔씩 금감원에 전화하면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계획이었던 올해 안에 상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분기 내 이전 상장 완료를 목표로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내부적으로 재고 효율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고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엔솔의 3분기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4분기와 내년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들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EV 쪽은 진짜 딱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ESS 쪽이 증가를 했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ESS 시장이 이렇게 더 확장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여기에 변수로 작용했던 게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확장과 EV 시장의 침체기에 맞물려서 ESS 시장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ESS용 양극재 판매량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 비중이 사실 70% 증가하면 꽤나 큰 겁니다. 만약에 이 EV 쪽이 견조했고 ESS 쪽이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이 2분기로 나왔겠죠. 근데 2분기에 반영한 EV 실적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4분기에 EV 실적이 개선되고 ESS 쪽이 버텨준다면 3분기보다 4분기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전년도 대비 혹은 올 한 해 추이를 봤을 때 4분기 역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3분기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BM은 재고자산 감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2분기까지 감축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쌓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3분기도 역시나 재고자산을 떨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는 좀 방어적으로 이 재고자산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요 회복과 가동률 증가가 예상이 될 때 그때 또 재고자산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이러한 재고자산이고요. 어제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건데 연구체 3,360억 원 발행을 했고 이게 4분기 재무구조 개선 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으로 인식되는 연구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 41,524 이게 4조거든요. 4조 1,524억 원 그리고 부채 2조 2.5조 그리고 자본이 1.5조라고 했을 때 부채 비율은 62%입니다. 근데 자본이 3,360억 원이 늘어나게 되면 부채의 변동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자산이 늘어나고 자본도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좀 개선됩니다. 물론 이걸 연간 기준으로 보면 이 하락폭이 5%가 아닌 이보다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부채가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부채 비율은 62%에서 분기 기준으로 57%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서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어제 영상에 설명드렸던 요 3,360억 원은 높은 확률로 2, 3년 정도 쓰고 상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에코프로 머티 또한 뭐 작년 비교해서 보면 뭐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긴 한데 전 분기 대비해서 뭐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내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니켈 국제 시세인데 니켈 국제 시세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 또한 마진 축소되고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즈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BM향 말고도 외부 고객사와의 전구체 수주를 하는 거고 외부 고객사와의 전구체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경영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과 이익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을 증가하는 건 결국은 가동률 늘려야 되는 거고 판매량을 늘려야 된다는 건 목표가 있는 거고, 이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니켈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것 또한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HN인데요. HN이 이번 계열사 중에서 실적은 제일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별로였는데요. 3분기엔 그래도 수처리 사업의 견조한 성장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증가를 했고요. 4분기에는 오히려 계절적 성수기 구간 진입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연말 되어서 케미컬 필터나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이나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수처리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고, 올해 4분기 내로 초평 산업단지 신사업 아이템 시제품 생산 개시 예정입니다. 에코 계열사 중에서는 HN이 그래도 실적이 가장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전반적인 그룹사 자체의 침체로 인해서 HN의 실적 호조가 좀 묻힌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코 프로 실적 발표랑 컨퍼런스 콜을 매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22년도부터 쭉 봐왔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출과 이익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컨퍼런스 콜 자료가 좀 부실한 편입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시각화 자료도 부족한 편이고, 조금 더 이 자료를 살펴보는 입장에서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가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3분기 실적은 역대 최악의 수준까지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4분기에 턴을 하냐 아니면 4분기까지도 침체로 인식을 하고 올해는 그냥 버리고 내년을 봐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보유하시는 분들 아니면 보유 계획이 있으신 분들 혹은 미보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선 투자 판단을 내려봐야 되는데, 이제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선이 끝났을 때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빈 실적 발표랑 컨퍼런스 콜을 봤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